오케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세월이 무상하게 빨리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재명 도지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정치 역학 구도가 참 세월의 흐름처럼 이 정치 현장도 참 인생 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사진 한 장 붙였죠. 그 사진을 보니까 이 정치라는 것도 참 인생 무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해찬 당대표와 이재명 도지사를 가운데로 두고 도열한 이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도지사 바로 옆에 박주민이가 있고, 박주민 옆에 바로 김진표가 있고,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또 뒤에 서 있고, 이재명을 그렇게 힘들었던 이 의원들도 결국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현재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만 만나면 안면에 항상 웃음이 넘치시죠. 사진을 보셨죠? 얼마나 해맑은 모습입니까? 이재명 도지사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제2부 주심을 맡고 있는 우리 노정희 대법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궁금하셔가지고 찾아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재명의 이 엄청난 역사적인 재판을 맡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인데, 보통 판사라는 사람들은 언론에 등장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대법관이다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했었죠.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자신의 그 재판 경력과 자신이 재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소신, 자신의 성장 환경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노정희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답변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정희 대법관의 이런 성향을 보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 대법원 사건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이 노정희 대법관도 법관 신분이다 보니까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나 이런 것보다도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되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을 적용하겠다. 자신의 재판 역정이 인권보호 의무에 방점을 찍었고 여성이라든가 아동, 장애인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자신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재판을 해왔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상처들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재판을 임할 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때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관련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노정희 대법관의 이런 인생 역정이라든가 재판의 흐름을 봤을 때는 결코 이재명에게 불리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정희 대법관도 이렇게 뭐 부유한 삶을 살 그런 대법관이 아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이렇게 대법관에 10분까지 오르게 된 지전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가난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삶도 충분히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법관이니까 그리고 자신이 판결한 이 판결문이 전 국민에게 자신이 판결한 판결문이 전 국민에게 회람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기초해서 아마 판결을 하긴 하겠죠. 그러나 합리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난을 직면하게 되면 4가지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절망하거나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질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좀 더 독하게 악독하게 살 거야. 이렇게 변질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컸으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부자가 되더라도 그때 가난했던 시절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정희 대법관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더 악독하게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죠. 자, 우리 노정희 대법관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자신의 재판과 인생과 관련한 간단한 의견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때 그때 답변했던 것을 한번 신문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빠르게 스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사회적 약자 아픔 공감할 것이다. 2018년도 7월달에 인사청문회 때 그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보다 한 살 누님이죠. 노정희 대법관 얼굴이죠. 선하게 생기셨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언제나 형판과 정의의 칼 아래 서 있음을 명심하겠다. 법적 안정성 추구는 사법의 본질적 속성이다.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엔 단순히 간섭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안정성이 달성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인 판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법원의 헌법이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며 자신의 과거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한 노 후보자는 그 시절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가난은 사람의 의지를 나약하게 하고 관계에 상처를 남기고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고 해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그때 그 경험들은 제가 지난 28년간 판사와 변호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고난한 삶과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 노정희 대법관이 가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을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절대 이재명의 재판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쪼록 노정희 대법관이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합리적이고 현재 수많은 탄원서들이 답지 않은 이유는 뭐 이재명이 좋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2심 판결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심하다, 이러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 노정희 대법관이 합리적인 판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